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어포메이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법.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하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노아 세인트 존 지음, 황으로 옮김, 나비스쿨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왜 썼는가? 모든 것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샤워를 하다가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샴푸통을 치고 사업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아이디어, 골치를 썩이던 문제 해결책, 계속 품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 그것이 바로 내 앞에 나타났다. 1997년 4월 24일, 뉴 잉글랜드의 상큼한 봄날 아침이었다. 나는 작은 인문대학의 기숙사에서 지내며 종교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기숙사 방은 가운데 서서 팔을 벌리면 양쪽 벽이 손에 닿을 정도의 크기였다. 당시 나는 30살의 이혼남이었고 내 통장에는 $800도 남아있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였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그 샤워가 있기 전날 밤, 작은 기숙사 방에 앉아서 콘크리트 벽을 응시하고 있을 때 3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첫 번째 생각은 내 인생에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두 번째 생각은 첫 번째 생각보다 더 많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것은 내 인생을 바로잡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생각이 나를 몹시 괴롭혔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앞에 두 생각보다 더욱 괴로운 것으로, 누군가가 성공한다면 바로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성공해 본 적이 없었기에 완전한 패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다. 나는 부자 동네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은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에 살았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다. 정말 그랬다. 우리는 비포장도로 끄트머리에 있는 완공도 되지 않은 집에서 살았다. 9살쯤 되었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늘 돈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늘 마카로니와 치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수입이 넉넉지 않아 공과금을 내고 식료품을 사기에 부족해서 늘 싸운다고 대답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늘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다. 몇 주가 흘러도 우리는 아빠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아빠는 일주일에 70에서 80시간 이상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당연한 질문을 했다. 왜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가 정말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아셨기 때문에 가계부를 가지고 와서 월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월말이 되기 전에 돈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한두 가지 결심은 나의 평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첫째, 나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독립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나는 그것이 어머니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확신하지만 아무튼 그 당시 나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결심은 인생에서 성공하기로 한 것이었다. 물론 어떻게 성공할지는 고사하고 성공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아무튼 나는 부족함과 두려움, 가난의 삶을 살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지만 그런 삶은 분명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평생 죽도록 일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내게 가르쳐 주실 수 없었다. 달리 물어볼 사람이 없었기에
나는 도서관을 이용하기로 했다. 우선 자기계발서의 고전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웨인 다이어, 스티븐 코비 등이 쓴 책을 모두 읽었다. 그리하여 유년기 대부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책이야말로 내가 가난과 결핍, 두려움의 삶에서 도피할 길이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 생활도 잘하려고 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선의 길은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서 8학년을 건너뛰었고 반에서 1등으로 졸업했다. 대학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 모두 내가 크게 성공할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나는 줄곧 조그만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계속 기회를 놓치고 대인 관계에 실패하며 통장에 있는 돈도 800달러가 못 되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피할 수도 없고 맥 빠지게 하는 느낌, 다시 말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성공의 문을 여는 비밀스러운 열쇠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열심히 찾으면 찾을수록 답은 더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았다. 그 샤워가 있던 날이 그랬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가 있기 전날 밤,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자그마한 기숙사 방에 앉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생각하며 방을 둘러보는데 무엇인가가 보였다. 실제로 많고 많은 것이 보였다. 내가 사는 기숙사 방의 벽은 노란색 종이로 뒤덮여 있었고 그 종이에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등의 긍정적인 말들이 수없이 많이 쓰여 있었다. 왜 기숙사 방 전체를 이런 긍정적인 말로 도배했을까? 그동안 내가 읽었던 자기계발 서적들이 모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때까지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 진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진심으로 믿지는 못했다. 나는 행복하고 부유하고 착하다고 믿으려 할수록 그 어느 것도 믿어지지 않았다. 솔직히 그런 긍정적인 말을 믿으려고 노력할수록 냉혹한 현실이 나를 응시하며 오, 그래? 라고 빈정대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낙심하고 패배한 기분으로 불을 끄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에 여느 날처럼 샤워를 시작했다. 다만 이 특별한 날 아침에는 내 생각이 전날 밤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달랐다. 내 머리에서 많은 질문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질문들은 단순했지만 심오한 것이었다. 만일 당신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왔는데 어째서 지금도 믿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했는데도 이 긍정적인 말들을 믿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관해 좋은 것을 믿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더 쉬운 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때 나를 툭 친 것이 있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은 나 스스로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나는 인간의 생각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의 질문이 내 머릿속에 생겼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질문이었다. 만약 인간의 생각이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면 믿지도 않는 말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섬광처럼 나타난 통찰 덕분에 나는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거듭 반복해온 그 긍정적인 말들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한 이유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제야 비로소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즉시 나는 그 긍정적인 말들을 아무리 오래,
그리고 자주 반복해도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 한 가지를 고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말을 믿지 않기에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풍성한 삶을 얻지 못했다.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다. 만일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릇된 질문을 멈춘다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1997년 4월 24일 아침에 샤워를 마쳤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될 거라 생각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깨달음 이후 나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4단어로 이루어진 질문 하나를 타이핑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적힌 그 단어들을 주시하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만일 이 질문에 담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을 썼다. 첫 번째 문장처럼 단순한 것이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문장을 썼고 또 하나의 문장을 썼다. 그렇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나는 계속해서 써내려갔다. 내 인생 처음으로 모든 것이 마침내 이해되었다. 질문을 몇 페이지 쓴 다음 멈추어서 다시 모니터를 주시했다. 모니터에 적힌 말들은 그전까지 읽고 듣고 쓰고 말한 긍정적인 말과 달랐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까지 평생 찾고 공부하는 동안 누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야. 그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를 멈추게 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나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 후에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다. 나는 30년간의 종교학 전공을 버리는 일을 시작으로 내가 발견한 것들에 집중했고 그리하여 드디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을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난 1997년 10월 20일,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때 나는 내가 성공 거부증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상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성공에 이르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발견한 것을 성공 허용이라는 책으로 출판했고 이어서 다른 책들과 세미나, 워크숍, 마인드 마스터 프로그램 등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생활 방식을 가르쳐서 한 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달리는 삶을 멈추게 하였다. 나는 세미나와 강의, 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 도중 발견한 것과 질문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어 삶을 바꾸도록 내가 창안한 4단계 방법을 가르쳤다. 이 4단계는 이 책 2부에서 소개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또 책과 TV, 인터뷰, 워크숍,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내가 만든 방법들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카드와 편지, 이메일을 보내왔고 소셜미디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으며 그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놀라운 결과들을 세미나와 마음관리 그룹에서 털어놓았다. 결과는 이런 것들이었다. 직장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승진했다. 오랫동안 매출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 수입이 5, 6, 7, 아니 8자리까지 올랐다. 온갖 다이어트와 운동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는데 드디어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대인 관계를 포기했었는데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났다.
오랫동안 꿈꾸어온 집에서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마무리 짓지 못했던 책을 완성했다. 깨어졌던 가족 관계가 치유됐다. 온갖 시도를 해도 실패했던 금연에 성공했다. 약을 먹고 치료해도 안 되던 불면증이 해결됐다. 학생들의 성적이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었다. 골프 및 기타 스포츠에서 우승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하여 어포메이션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샤워 중에 했던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하는 사람, 꿈을 대거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거나 과식하는 등의 나쁜 습관을 극복하기 원하는 사람, 건강과 자신감을 빠르고 쉽게 키우기 원하는 사람, 직장이나 사업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 신앙과 가정, 직장 생활이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 일에서 더 많은 의미와 열정을 찾고 싶은 사람, 오랫동안 찾던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원하는 사람,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 쉽고 빠르고 스트레스가 적은 길을 찾는 사람. 이 책은 당신이 오랫동안 찾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답을 제공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즐기기 바란다. 이 책이 소개하는 방법을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에게 소개하기 바란다. 그리고 당신 앞에 새롭고 풍성한 삶이 기적처럼 펼쳐질 때 환호할 준비를 하라. 나는 당신을 믿는다. 노아 세인트 존. 파트 1. 어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 어포메이션, 풍성한 삶에 빠져있는 조각.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이해했는가? 나는 앞문장을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 질문이 당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새로운 질문을 하라는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가? 지금 당신의 생각은 그 대답을 열심히 찾고 있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이유를 찾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질문이란 무엇인가? 질문이란 대답을 요구하는 탐구의 표현이다. 질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은 질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는지 아는가?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어쩔 수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일 수 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샤워가 있었던 그 운명의 아침에 나는 인간 의식이 이 단순한 진리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다. 힘을 주는 질문과 힘을 빼는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없이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꿈꾸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힘 빠지는 질문부터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힘 빠지는 질문을 어포메이션, 즉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보겠다. 힘 빠지는 질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힘을 빼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행동할 능력을 앗아가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왜 이렇게 나는 빈털털인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늘 돈이 모자란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이런 것이 바로 힘을 빼는 질문의 예다. 이런 질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믿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이 부정적인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보라고 권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라. 준비되었는가? 왜 나는 돈이 부족할까? 왜 나는 외톨이일까? 왜 나는 자꾸만 실패할까? 왜 나는 뚱뚱할까? 왜 나는 빈털터리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할까? 왜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 말해 보았는가? 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불쾌하지 않은가? 내가 세미나와 마인드 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인 생각 가운데 내가 부정적 사고라고 일컫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앞에 열거한 부정적인 질문, 즉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로 인한 궁극적 결과는 당신이 집중한 그것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스스로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지금 당장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당신의 부정적인 사고가 규칙적으로 하든 가장 많이 힘을 빼는 질문 5가지를 써보라. 이와 같이 힘을 빼는 이런 질문은 당신이 과거에 만난 사람에게서 비롯될 수도 있고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당신 자신의 힘을 빼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당장 쓰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다 쓸 때까지 기다리겠다. 다 쓴 소감이 어떤가? 끔찍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더 나은 길을 찾을 준비가 되었는가? 힘을 주는 질문. 이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힘 빠지는 질문들을 알았다. 지금쯤 당신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좋아. 그것이 내가 해온 힘 빠지는 질문이라면 힘을 주는 질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주니 기쁘다. 힘을 주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과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질문이다. 힘을 빼는 질문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하여 행동할 힘을 앗아간다. 반대로 힘을 주는 질문은 당신이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자신인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질문은 행동을 취하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한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또한 힘을 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인 자기 가치를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진실을 말하는 대답으로 이끌어준다. 잠시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 앞에서 당신이 쓴 힘 빠지는 질문 5개를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썼다면 힘을 주는 질문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여유로울까? 라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는 나는 왜 다이어트가 이토록 쉬울까가 될 것이다. 이해되는가? 펜을 들고 당신이 썼던 힘 빠지는 질문 5개를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어 쓰라. 어포메이션의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축하한다. 이제 당신은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다. 파트 3. 실제 삶을 위한 어포메이션. 돈과 부 어포메이션.
사람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다면 아마도 돈과 부의 영역일 것이다. 먼저 돈과 부에 대해 우리가 들어온 일반적인 믿음 몇 가지를 살펴보자. 돈은 나무에서 따는 것이 아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되려면 이기적이어야 한다. 부자는 욕심이 많다. 부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훔친 것이다. 당신과 돈의 관계는 당신과 사람들의 관계와 같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깨닫기 바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들을 어설프게 대한다면 사람들은 당신 가까이에 머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누군가를 잘 대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돈도 꼭 이와 같이 움직인다. 당신이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돈은 당신 가까이에 머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돈은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려올 것이다. 돈이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말이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돈은 인간이라는 이상한 동물을 따른다. 세미나와 마인드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돈은 단순히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교환 수단에 불과하다. 나는 내가 코치하는 사람들에게 돈은 교환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 세상에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나는 당신이 마음을 중시하며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돈에 대해 힘을 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더 풍부한 삶을 살 능력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일도 좋지만 먼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영적이라는 믿음을 중단하기 바란다. 목사인 나의 한 친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신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당신만큼 선하거나 영적이지 않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당신 자신의 부를 제한시키지 말기 바란다. 당신과 돈의 관계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제거하기 바란다.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당신은 지금 돈과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돈을 위해 하는 일. 돈과 관련하여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을 모두 생각해보라. 우리는 돈을 위해 일을 한다. 우리는 전기, 수도, 음식, 의복, 집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에 돈을 사용한다. 심지어 돈 걱정을 한다는 것마저도 돈을 생각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돈을 생각하고 또 돈을 버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솔직히 앞에 몇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 왜 그럴까?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 대부분은 이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는 말 때문일 것이다. 영어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긍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심지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말조차 부정적인 설명으로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구두쇠, 자산가, 이기적, 탐욕 등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그와 비슷한 부정적인 단어들을 생각한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를 기억하는가? 아무도 그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지 않는가?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돈 문제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할 때 생긴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할 때 일이 잘못된다. 돈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치 교환 수단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받을 가치가
그들이 줄 돈보다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다음 이메일은 캘리포니아의 텔레비전 PD 수잔에게서 온 것이다. 노아 씨께 당신이 어포메이션을 가르치면서 당신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저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부터 줄곧 방송계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영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7년 전 산사태로 집입하게 된 후에는 성공 철학 연구와 코칭에 이끌려 수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와 자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을 가지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때쯤에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축한 돈은 다 썼고 수입은 없었기에 빚쟁이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식료품 구입과 자동차 주유 비용을 감당해 주어서 생활은 이어갈 수 있었지만 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너무 공감이 되어서 큰돈을 들여 어포메이션 재택 공부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즉시 그것을 들으면서 다른 철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오르면 어떡하지? 그것이 문제면 어떡하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쓰여 있는데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 어떡하지? 저는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저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왜로 시작하는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질문을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강화에서 긍정적 제안으로 바꾸어 저의 무의식이 추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 어포메이션 오디오를 들었습니다. 안내가 흘러나왔고 저의 정신이 맑아지고 창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것이었지만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저의 영혼을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일들을 판단하지 않고 감사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계속 비전을 유지하면서 매일 어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3개월 후 다수의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그 중에서 한 프로덕션을 선택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저의 영혼은 더욱 고무되었고 장기적인 비전이 성취되어 갔습니다.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책 초고를 마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기는 하지만 승진하여 급여가 많이 올라서 100만 단위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포메이션이 저에게 이루어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빈털터리에서 6개월 만에 100만 단위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밝아지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지금은 더 큰 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아 씨. 많은 사람이 당장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당장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 대신 부유해지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수입과 풍요의 수준에 오를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번 장의 어포메이션은 돈에 대한 믿음과 돈에 대한 건강한 습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돈에 대한 믿음 부분에서는 어포메이션을 사용하여 돈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인 믿음과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란다. 돈에 대한 건강한 습관 부분에서는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어포메이션을 제시했다. 다음에 나오는 어포메이션으로 당신과 돈의 관계를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당신의 가치를 증진시켜라. 그리고 당신과 돈 및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만족스러워지고 풍성해져서 더 새롭고 부유한 매일이 되게 하라. 돈에 대한 믿음.
왜 나는 이토록 풍요로울까? 왜 나는 이토록 부유할까? 왜 나는 부유한 것을 좋아할까? 왜 나는 이토록 큰 축복을 받았을까? 왜 나는 늘 돈이 넉넉할까? 왜 나에게는 돈이 이렇게 쉽게 들어올까? 왜 돈은 목적을 갖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토록 많은 가치와 소중한 것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순 자산을 가질 자격이 주어질까? 왜 나는 행복하고 부유하도록 허락받았을까? 왜 나는 큰 부를 누리면서도 숭고한 영성을 지녔을까? 왜 나는 부유할 자격이 있을까? 왜 신은 나에게 부유할 능력을 주셨을까? 왜 돈은 나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었을까? 왜 나는 행복하게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살아갈까? 왜 나에게는 늘 돈이 따라올까? 왜 신은 나에게 성장과 풍부와 넘침을 주실까? 왜 나의 인생은 성장과 풍부와 넘침이 가득할까? 왜 신은 오늘도 나에게 전에 없던 은총을 베푸실까? 왜 나는 늘 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까? 왜 나는 이토록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편안할까? 왜 나는 건강과 부와 지혜를 누릴까? 왜 내 삶에는 부유함과 영성이 공존할까? 왜 나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 라는 말을 믿고 살까? 돈에 대한 건강한 습관. 왜 나는 수입이 늘 지출보다 많을까? 왜 나는 부유하면서도 행복하게 살까? 왜 나는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왜 나는 나의 풍요로움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할까? 왜 나는 이토록 풍요로움을 잘 누리며 살까? 왜 신은 나에게 이토록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살아가는 복을 주셨을까? 왜 나는 투자와 11조, 소비를 균형 있게 할까? 왜 나는 부유함과 영성을 겸비했을까? 왜 나는 망했다, 난 할 수 없다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왜 나는 자녀들에게 돈의 참된 가치를 잘 가르칠까? 왜 나는 감사하며 구하고 풍성하게 받을까? 왜 나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영성을 표현할까? 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까? 왜 나는 쓰는 것보다 버는 것이 많을까? 왜 나는 경제적 책임을 잘 감당할까? 왜 나는 지혜롭게 투자할까? 왜 나는 무엇을 보든 기회가 보일까? 왜 나는 어디를 가든 풍성해질까? 왜 나는 부유하고 행복한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울까? 왜 나는 늘 원하던 만큼 부유하게 살까? 왜 나는 주위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도록 도울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해주고 그것을 통해 나도 더 부유하게 될까? 왜 나는 영원히 빚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할까? 왜 나는 부유하면서도 너그러울까? 왜 나는 나의 풍부한 삶에 대해 이토록 감사할까? 왜 나는 나의 새롭고 풍성한 삶에 대해 신께 감사할까? 여기까지가 돈과 부에 대한 어포메이션 내용이었고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